47세의 잔루이지 부포는 차분한 골문의 수호자, 월드컵 우승자, 그리고 충성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증오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인물로 비춰져 왔다. 그러나 골키퍼 장갑과 주장 완장 뒤에는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던 순간들이 존재했다. 긴장으로 가득 찬 라커룸, 주먹을 꽉 쥔 채 끝나버린 회의들, 입에 올리기보다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선택한 이름들, 그리고 이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증오했던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결정은 패배 직후에 내려진 것도 아니었고 은퇴식이나 작별의 박수갈채 이후에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기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긴 인터뷰 도중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조용히 찾아왔다.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묻자 잔루이지 부포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침묵했다. 그는 존중에 대해, 충성에 대해, 그리고 트로피가 아무리 쌓여도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골키퍼가 모든 걸 잊는다고 생각하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어조차 놀라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지금도 떠올리면 아픈 이름들이 5명 있습니다. 그렇게 목록은 시작되었다. 넘버 1, 파비오 카펠로. 부폰의 목록에서 5번째 이름은 권위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했고 그의 말 한마디가 막대한 무게를 지니던 인물이다. 대표팀이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던 당시 압박은 커져만 갔고 결과는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경험 많은 선수를 보호하기보다는 카펠로는 다른 길을 택했다.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폰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며 침착함이 아니라므로 변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때로는 팀의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어떤 상대의 비판보다도 깊이 파고들었다. 라커룸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린 선수들은 귀를 기울였다.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훗날 부포는 그 순간이 자신이 이끌어야 할 모든 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권위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때였다고 회상했다. 감독이 공개적으로 당신을 의심하면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는 셈이 됩니다. 격한 언쟁도 고성이 오간 순간도 없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경기는 치러졌으며 미소는 억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무언가는 깨져버렸다. 카메라의 조명 아래에서 한 번 손상된 신뢰는 닫힌 문 뒤에서 회복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부폰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는 종종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넘버 4, 루치아노 모끼. 부폰의 목록에서 4번째 인물은 터치라인에서 고함을 질렀던 말들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내려진 결정들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클럽 커리어의 정점에 있던 시기, 부폰은 충성과 권력 사이에 끼어 있음을 느꼈다. 당시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진 중 한 명이었던 모지는 전화 한 통으로 선수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계약, 이적, 그리고 침묵은 모두 비공개 공간에서 협상되었고 그곳에서 선수들은 결코 진정한 대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부폰은 훗날 자신이 보호받기보다는 이용당했다고 느꼈음을 암시했다. 구단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던 불확실한 순간들 속에서도 안심시켜주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너는 중요하다라는 말은 사적으로 들려왔지만 행동은 정반대를 보여주었다. 보너스는 지연되었고
약속은 바뀌었으며 폭풍이 몰아칠 때 책임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전가되었다. 리더십이란 부포는 한 번 이렇게 말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못될 때 앞에 서는 것이다. 그 감정은 공개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 서서히 발효되었다. 부포는 끝까지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했지만 신뢰는 사라져 있었다. 투명성 없이 내려지는 결정들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축구에서 권력이 얼마나 드물게 얼굴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가장 깊은 쓰라림이 얼마나 자주 침묵 속에서 자라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넘버 3.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지라탄 임라히모비치. 부폰의 목록에서 세 번째 이름은 경기장의 반대편에서 등장한다.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자신감은 도발에 가까웠던 라이벌이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잦았고 거칠었으며 깊이 개인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브라히모비치는 수비진뿐 아니라 골문을 지키는 그 사람 자체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한 차례 극도로 격렬했던 맞대결 이후 그는 부폰을 향해 돌아서서 카메라에는 완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을 중얼거렸다. 넌 끝났어. 부폰에게 상처가 된 것은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존엄을 박탈하려는 시도였다. 이브라히모비치와의 경기들은 늦은 태클, 선방 실패 뒤에 이어지는 비아냥 섞인 박수, 오래 남도록 계산된 비웃음으로 가득 찬 심리전이 되었다. 어떤 상대는 골을 넣고 싶어 합니다. 부폰은 한 번 이렇게 말했다. 다른 상대는 굴욕을 주고 싶어 하죠. 경기 후 악수도 없었고 터널에서의 존중 어린 인사도 없었다. 차가운 거리감만이 남아 이후에 맞대결까지 이어졌다. 부폰은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갈등의 확대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쟁이 개인적 경멸로 변할 때 프로페셔널함만으로 한 선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침묵은 때때로 더 깊고 해결되지 않은 증오를 감추는 것일까? 넘버 2. 안토니오 카사노. 부폰의 목록에서 두 번째 이름은 계산보다는 혼돈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카사노는 천재성과 불안정함이 하나로 뒤섞인 인물이었고 그의 재능은 경기를 바꿀 수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라커룸을 갈라놓을 수 있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긴장은 극적인 충돌로 폭발하기보다는 일상의 마모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말다툼으로 중단되는 훈련 세션들, 냉소로 흐트러지는 팀 미팅들, 규율이 무너져 하나의 볼거리로 전락해버린 순간들. 부폰은 질서를 믿었다. 카사노는 그것을 거부했다. 결정적인 균열은 개인의 화려함보다 집단의 노력이 더 중요했던 한 경기 이후에 찾아왔다. 라커룸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사노는 전술 지시를 헛소리라며 일축했고 다른 이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부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유니폼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카사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난 내 방식대로 뛰어. 그날 이후 동료애는 공존으로 대체되었다. 부폰은 리더십이 상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잠식되고 있음을 느꼈다. 팀은 신뢰로 살아갑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한 사람이 규칙을 선택사항으로 여길 때 대가는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천재가 책임을 거부하고 침묵이 공개적인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 과연 한 집단은 성공할 수 있을까? 넘버 1. 마이클 올리버. 부폰의 목록에서 첫 번째 이름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순간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 일은 챔피언스 리그의 어느 밤에 벌어졌고 부폰이 믿어왔던 모든 것, 공정함, 경험, 존중, 이 단 하나의 판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다. 경기 막판에 선언된 페널티킥, 수년간의 절제를 단숨에 잘라낸 호각 소리, 되돌릴 수 없게 느껴졌던 판단. 부폰은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존엄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였다. 경기 후 감정은 폭발했다. 카메라는 그가 여과 없는 분노로 말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그는 판정뿐 아니라 그 배우의 권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런 순간을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다. 어떤 선택은 경기만이 아니라 선수의 커리어를 바꿉니다. 절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유산을 쌓아온 한 인물에게 그 밤은 균열로 남았다. 비평가들은 그 폭발을 조롱했고 지지자들은 그 고통을 이해했다. 부폰 자신도 그것이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순간이었다고 인정했다. 패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미지를 배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단 한 번의 호각으로 존중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을 축구에 바친 선수에게 무엇이 남을까? 이 5개의 이름은 스캔들을 위한 충격을 노리고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워졌던 순간들, 충성이 한계에 부딪혔던 순간들, 그리고 한 전설조차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상징한다. 부폰은 복수를 위해 적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트로피로는 지울 수 없었던 상처들을 인정하기 위해 이 이름들을 꺼냈다. 축구는 승리를 기념하지만 그 덱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박수와 사라져가는 기억들 아래에는 아직도 입 밖에 나오지 못한 이름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